오늘은 척추입니다. 허리부터 목까지 쭉 연결된 척추의 모습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척추의 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척추가 움직이는 거는요, 굴곡, 신전, 측방굴곡, 회전이 존재합니다. 허리에만 그런 동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도 동일합니다. 굴곡, 신전, 측방굴곡, 회전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동작들이 존재를 한다는 건 뼈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허리가 중요하다는 건 골반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점검하고 왔는데요. 골반의 움직임이 우리의 척추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른 골반을 가지신 분들이 바른 척추를 가지실 확률이 대단히 높죠.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가 정상 범위이고 어느 범위가 벗어나면 유연한 거고 어느 범위가 벗어났을 때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수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치적인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입니다. 목의 굴곡은요, 입을 다물고 가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80에서 90도 정도이고요. 턱이 닿는다는 느낌까지 가주셔야 합니다. 신전은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는 정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측방굴곡입니다. 측방굴곡은요, 20도에서 45도 정도로 귀가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가끔 고개 옆으로 하세요. 그럼 고개가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점검 들어가셔야 됩니다. 측방 굴곡은요, 옆으로 얼굴이 숙여지는 동작이 아니라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어깨는 가만히 있고 머리가 어깨 쪽으로 가는 동작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회전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70에서 90도까지 돌리는 것으로요. 턱이 어깨선까지 가지만요. 어깨선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보여야 될까요? 네, 양쪽 뺨과 귀가 보이셔야 합니다. 이 동작의 확인은요, 엎드려 누우셨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귀 부분이 바닥에 닿는지 확인해 주세요. 귀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목에 제한을 느낍니다. 목이 불편해지면서 목 뒤쪽이 뻣뻣해지실 텐데요. 이때는 목에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의 회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회전이 제한이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고개 좀 안 들어가는 게 뭐 그냥 목이 좀 뻣뻣한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왜 중요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움직임의 제한은요, 움직임의 제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야, 눈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어지럼증, 두통과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언가에 집중하시고 막 눈이 막 쑤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시야가 흐려질 때는요, 회전의 제한을 만드는 근육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목의 회전을 담당하는 경판상근과 견갑거근입니다. 그중 오늘은 견갑거근의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갑거근의 위치입니다. 우리 등 쪽에 있는 커다란 승모근 안에 들어있는 근육으로요. 터치가 잘 되지 않고 반드시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만 그 근육을 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에서 봤을 때 딱 각지는 이 부위입니다. 앞쪽 아니고요. 뒤쪽 우리 승모근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만져주세요.
이 어깨 위 아니고요.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문질러 주실 때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하나,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주실 때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근육을 풀어주시게 되면 회전을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엎드려 누웠을 때도 똑같은데요. 엎드려 누우셨을 때도 고개를 돌리신 상태에서 목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목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의 제한을 풀어주신다면요. 잠을 주무실 때도 편안하게 주무실 텐데요. 제가 꿀잠 자는 비법으로 승모근을 풀어주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바로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잠을 잘 때 고개를 이렇게도 자고 이렇게도 자고 막 움직이시며 주무셔야 되는데 목의 회전이 제한될 경우에는 주무시다가 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깨기도 하시고요. 옆으로 주무시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기도 합니다. 견갑거근은 우리의 견갑골에 붙어서 우리 어깨와도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의 이 견갑거근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주무시면 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눈 통증 그리고 시야의 흐려짐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고개 회전으로 인해서 관절이 제한되었다면 나의 눈과 시야의 흐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뻣뻣한 목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근육은요. 우리의 굴곡, 신전, 회전, 축굴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치는 흉쇄 유돌근입니다. 흉쇄 유돌근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쇄 유돌근은요. 우리의 흉골과 쇄골에서 시작돼서 귀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흡기 보조근으로도 사용됩니다. 긴장성 두통을 만들기도 하고요. 동측 이마의 통증, 결막과 눈물 분비, 비염, 안검 하수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흉쇄 유돌근은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닥의 의미는요, 각각 역할을 달리하고 어느 근육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흉골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쇄골에서 나가는 두 가닥이 있습니다. 쇄골에서 나가는 부위는요, 뒤쪽으로 붙어서 우리의 귀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귀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 흉골병에 붙어 있는 거는요, 앞쪽으로 가서 눈, 그리고 뺨에, 그리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을 만들어내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머리가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실 이유가 없으시다. 어디에 문제냐면 우리의 흉쇄 유돌근에 문제가 일어나도 어지럼증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머리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셨던 분들도 이상이 없다는 말에 더 불안해지시거든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근육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 근육을 생각해 내신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지러우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시고 간혹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움직이실 때 핑 돌아서 넘어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나 혹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금 점검하셔야 될 거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흉쇄 유돌근에서 이쪽 쇄골 뒤쪽이라면 귀에가 전정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귀의 통증을 일으킨다면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넘어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쪽 흉골병이 문제라면 눈이나 머리 그리고 얼굴 쪽에 통증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신전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고개를 요 정도만 넘기면요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했고 어지럽거나 넘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더 이상 뒤로 넘길 수 없다면 흉쇄 유돌근의 문제라는 거를 바로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육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마를 대시고 힘을 주시면요, 여기 힘줄이 두 가닥이 탁 드러나시는데요, 바로 이게 흉쇄 유돌근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건 흉골부, 뒤쪽에 있는 건 쇄골부예요. 그리고 우리 목을 주름지신 분들 목 치실 때 위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왼쪽 목을, 왼손은 오른쪽 목을 쓸어주세요. 만지셨을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100% 근육이 뭉쳐 있거나 짧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졌을 때 아무렇지 않으시다면 좋으신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막 꽉꽉 누르시면 좋다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극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방향 그대로 쓸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이완이 되고요. 매일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뭉쳐있던 근육이 풀어지게 됩니다. 덤으로 우리의 목 주름도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 주름이 많으시다는 건 내가 자세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은 앞쪽도 뒤쪽도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목 뒤에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만큼 한 짐 있으셔가지고 주름이 있거나 이 앞쪽으로 주름이 강하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위로 밀어서 우리의 근육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근육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면요, 턱선을 무너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목 주름, 나의 자세와 나의 움직임 제한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근육 방향대로 밀어주시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짧아지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셨다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개 숙여. 배꼽 보시고요. 옆으로. 고개 돌려서 회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뒤로 돌리기가 어지러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잡고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 승모근을 꽉 잡아주시고 뒤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 굴곡, 신전, 축굴, 회전을 반복해 주시면요, 관절을 회복함과 동시에 운동이 됩니다. 내 일상생활 동안 더 단단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스트레칭 해주시고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까지, 뭉친 걸 풀었으면 움직여서 유지하시는 방법이 우리 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척추 중에 목 건강을 회복하는 안전수칙 하나, 뭉친 근육과 짧아진 근육을 풀어주고 늘려준다. 안전수칙 둘, 움직임을 만들어서 관절 범위를 회복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우리 목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